청취자님 지금 눈을 한번 감고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평생을 바친 치열한 직장 생활, 그 숨가빴던 경주를 마친 해 끝내고 맞이한 은퇴. 아, 정말 생각만 해도 좋네요. 그렇죠. 이제 당신의 앞에는 그 한국의 뼈시린 겨울 추위도 없고요. 매일 아침 숨 턱턱 막히게 하던 미세먼지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1년 365일 따뜻한 햇살이 부서지는 필리핀의 투명한 해변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의 로망이죠. 맞습니다. 게다가 은퇴 이민 조건도 놀랍도록 간단해 보입니다. 50세 이상이고 매월 $1,000 이상의 연금이 나온다는 증명서류나 일정 금액의 예치금만 은행에 넣어두면 되거든요. 그러면 필리핀 은퇴청에서 발급하는 특별 영주 은퇴비자, 그 SRRB를 아주 순조롭게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 비자만 있으면. 네, 비자만 있으면 끝이 아니죠. 이 달콤한 시나리오의 활용 점정은 바로 당신의 이름으로 된 야외 수영장과 최고급 헬스장이 딸린 화려한 콘도미니엄입니다. 매일 아침 넓은 테라스에서 열대의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갓 내린 커피를 마시는 삶. 아마도 이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완벽한 은퇴 이민의 청사진 아닐까요? 방금 묘사해주신 그 완벽한 청사진, 솔직히 듣기만 해도 당장 비행기 티켓을 끊고 싶어질 만큼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이 심층 분석에서는 그 달콤하고 낭만적인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아주 차갑고 불편한 현실의 민낯을 마주하셔야만 합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네요. 네, 왜냐하면 청취자님이 그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기도 전에 지난 수십 년간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은퇴자금 수억 원이 말 그대로 공중으로 증발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억 원이 증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비극의 중심에는 필리핀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 은퇴자들을 사냥하기 위해 파놓은 아주 치명적인 함정, 이른바 프리셀링, 그러니까 선분양 콘도미니엄이라는 덫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데스크 위에 펼쳐놓은 자료들이 꽤나 무겁고 심각합니다. 저희는 오늘 영국 BBC 파노라마의 심층 취재 영상, 그리고 미국 VOA의 탐사보도 기사, 또 필리핀 현지 부동산 서설 탐정들의 아주 적나라한 실사 보고서들을 모아봤습니다. 네, 정말 방대한 자료들이죠. 네,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완벽해 보이던 은퇴 계획이 구체적인 부동산 구매 단계에서 대체 어떻게, 왜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낱낱이 파헤치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밑바탕이 되는 법적인 한계부터 짚어보죠. 그 VOA 보도를 보면 유독 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제한이 모든 문제의 씨앗이라고 지적하던데 정확히 어떤 법 때문입니까? 그 구조적 원인을 이해하시려면 필리핀의 헌법과 그 이른바 콘도미니엄법이라고 불리는 공화국법 47265의 실체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일단 필리핀 헌법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땅은 아예 못 사는군요. 네, 외국인은 필리핀 흙 한 줌도 자신의 이름으로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유일한 대안으로 오직 건물, 즉 콘도미니엄의 한 유닛만 소유하는 게 허락되는 겁니다. 건물의 한 칸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공화국법 47265 제5조가 등장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전체 콘도미니엄 프로젝트에서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은 정확히 40%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나머지 60%는 반드시 필리핀 국민이거나 필리핀 자본이 60% 이상인 현지 기업이 소유해야만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세대짜리 콘도를 새로 짓는다면 외국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딱 40세대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파일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마치 그 인기 가수의 VIP 콘서트 티켓 안표상들이 쓰는 수법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뭐 외국인한테 허락된 VIP석은 딱 40자리 뿐인데 벌써 다 팔려간다. 지금 당장 현금으로 예약하지 않으면 당신 노후를 보낼 로열층은 영영 날아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극도의 희소성을 조장해서 불안감을 부추기는 구조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안표상들이 인위적인 공포를 조성하듯이 필리핀의 수많은 브로커들은 바로 그 40%라는 쿼터의 희소성을 무기 삼아서 외국인들의 조급함을 팍팍 찌릅니다.
아, 조급하게 만드는군요. 네, 그들은 이미 완공된 건물을 보여주면서 여기는 이미 외국인 쿼터가 다 찼다고 으름장을 놓은 뒤에 이렇게 속삭이죠. 하지만 지금 막 땅을 파기 시작한 이 프리셀링 프로젝트에 투자해라. 그러면 완공된 물건보다 30% 이상 훨씬 저렴한 가격에 펜트하우스를 잡을 수 있고 완공 시점에는 엄청난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 이렇게요. 논리적으로만 들으면 투자 가치도 높고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는 진짜 일석이조 제안처럼 들리긴 하네요. 게다가 한국 청취자분들한테 선분양 시스템은 너무나 친숙하잖아요. 막 모델하우스에서 화려한 조감도 보고 계약금 걸고 중도금 내다가 입주하면서 잔금 치르는 그 방식이요. 그렇죠. 한국에선 아주 흔한 방식이죠. 네, 그래서 이 프리셀링이 즉시 입주 가능한 물건보다 싸다는 점 때문에 은퇴 자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분들이 쉽게 이 유혹에 빠져드는 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BBC 파노라마 취재 내용을 보니까 이 선분양의 실상은 그야말로 끔찍하던데요. 네, 실상은 화려한 브로셔랑은 전혀 다른 잿빛입니다. 필리핀 현지 보고서들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조차 36개의 불량 대형 시공자를 공식 블랙리스트에 올렸을 정도로 공사 지연이나 무기한 중단이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 정도라고요? 네, 한국처럼 엄격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건 크나큰 착각이죠. 심지어 면허조차 없는 유령 개발사가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을 팔아넘기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셔야 할 건 필리핀 인간정주 도시개발부, 약칭 DHSUD에서 발급하는 판매허가, 즉 LTS의 부재입니다. 판매허가요? 그러니까 정부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물건부터 판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LTS는 개발사가 대중에게 분양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자본력은 있는지 토지 소유권은 명확한지 정부가 다 검증했다는 뜻이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수많은 개발사들이 이 LTS 발급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 이른바 사전 예약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인들 돈부터 쓸어 담습니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약금을 무이자 건설 자금으로 끌어다 쓰는 셈이죠. 와, 진짜 악랄하네요. 그럼 만약에 공사가 엎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개발사는 유한회사 명의로 그냥 파산해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적게는 2만 달러에서 많게는 50만 달러 이상의 그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거죠. 5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6억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청취자님, 이건 말 그대로 허버 발판에 세워진 삼액의 신기루 조감도 하나만 믿고 내 인생의 노후 자금 전부를 베팅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정말 위험한 도박이죠. 하지만 여기서 청취자분들은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나도 바보가 아니다. 개발사 직원이 막 5성급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띄워놓고 정부 직인이 꽝꽝 찍힌 번듯한 공식 허가 서류를 보여주더라. 서류가 그렇게 완벽한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요. 서류에 LTS 번호까지 명확하게 적혀 있다면 그건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바로 그 화려한 브로셔와 두꺼운 서류 다발이 사기를 완성하는 가장 치명적인 도구입니다. 서류가 도구라고요? 네, 상대방이 내미는 종이 위에 인쇄된 조감도나 LTS 허가 번호. 이거 컴퓨터로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거든요. VOA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서류상에 LTS 번호가 적혀 있어서 투자자가 안심하고 서명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정부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보니까 전혀 다른 프로젝트 번호를 교묘하게 도용했거나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번호인 경우가 수두룩했습니다. 와, 그냥 가짜 서류를 들이미는 거네요. 맞습니다. 종이 서류는 결코 진실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황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제가 VOA 탐사 보도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충격받고 또 분노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네, 법적 구제 부분이죠. 네, 만약 청취자님이 결국 이 프리셀링의 함정에 빠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중도금을 냈는데 공사는 3년째 기약 없이 멈췄고 현장에는 막 잡초만 무성합니다. 개발사 담당자는 연락 두절이고요. 이 상황에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이런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그래,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지. 계약 위반하고 건물 안 지은 건 저쪽이니까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 절차 밟고 내 원금 전액 환불 받아야겠다. 이렇게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당연한 권리 행사 아닙니까? 이성적으로는 100%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필리핀의 사법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그 합리적인 기대가 철저히 산산조각 납니다. 산산조각이 나요?
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부해봐야 할 것이 바로 마세다법, 공식 명칭 공화국법 65525호입니다. 이 법의 겉보장지는 아주 훌륭해요. 부동산 할부 구매자 보호법. 이름만 들으면 힘없는 투자자를 사악한 개발사로부터 지켜줄 강력한 방패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BBC 탐사보도진이 취재한 이 법의 실제 작동 방식은 투자자에게 보호망이 아니라 도축장의 칼날이나 다름없습니다. 잠깐만요. 보호법인데 도축장의 칼날이라고요? 대체 법 조항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길래 영국 언론이 그런 끔찍한 표현을 쓰는 겁니까? 마세다법의 그 핵심 환불 규정을 보면 기형적인 구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만약 청취자님이 프리셀링 콘도를 계약하고 할부금을 2년 미만으로 납부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돼서 계약이 취소겠다고 가정해보죠. 이 법에 따르면 2년을 채우지 못한 구매자는 법적으로 단 한 푼의 환불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네, 한 푼도요? 네, 환불받을 권리 자체가 법적으로 0%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제대로 들은 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1년 11개월 동안 그 피 같은 은퇴 자금을 매달 중도금으로 납부했어요. 근데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를 멈췄습니다. 이건 명백히 개발사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약을 해지하면 제 돈을 100% 다 날린다는 뜻입니까? 이게 대체 어느 나라 계약법입니까? 놀랍게도 필리핀에서는 합법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2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의 조항이에요. 2년 넘게 중도금을 부은 투자자가 참다 못해 환불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법은 원금의 100%가 아니라 총 납부액의 단 50%만을 현금 환불 가치라는 명목으로 돌려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0%만요? 네, 납부 기간이 5년이 넘어가야 비로소 매년 5%씩 환불 비율이 찔끔찔끔 증가하는 거죠. 와, 청취자님, 지금 이 상황이 주는 끔찍한 역설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변심해서 계약을 깬 게 아닙니다. 시공사가 건물을 짓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들 과실로 계약이 취소된 거예요. 그런데 법이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완벽하게 작동했을 때 당신이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최대치는 내 돈의 절반, 딱 50%란 뜻입니다. 네, 정확히 50%입니다. 아니 그럼 시공사 입장에서는 건물을 끝까지 지어서 파는 것보다 대충 땅만 파놓고 시간 끌다가 투자자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면 합법적으로 그분들이 낸 돈의 50%를 꿀꺽 삼킬 수 있는 엄청난 인센티브가 발생하는 거네요. 정확히 그 지점을 간파하셨습니다. BBC가 마세다 법을 최악의 악법으로 꼽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본래는 할부금 못 내는 서민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건데 현실에서는 부도덕한 대형 개발사들이 이 조항을 악용해서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구매자의 잦은 포기를 유도하는 합법적인 자금 강탈 수단으로 변질된 거죠. 정말 기가 막히네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발사가 그 50%마저도 순순히 주지 않고 그냥 법대로 해보라면서 배를 째면 어떻게 될까요? 법대로 하라고요? 그럼 당연히 소송으로 가야죠. 근데 제가 세계은행 사법 시스템 효율성 지표를 찾아보니까 거기서 진짜 또 한 번 턱이 빠질 뻔했습니다. 필리핀 사법부 재판 지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더라고요. 네, 심각하죠. 통계를 보니까 최고재판소에서 사건 하나 처리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무려 1.8년입니다. 게다가 부패 관련된 사건 다루는 반부패 특별법원의 경우 1심 판결 나오는 데까지만 무려 6.92년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필리핀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6.92년. 약 7년이라는 시간은 서류상의 통계일 뿐이고요. 피고인인 개발사가 대형 로펌 고용해서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시키고 항소 거듭하면 10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아니, 60대에 은퇴해서 현지 도착하신 분이 평생 모은 자금을 사기당해서 소송을 시작하면 그 판결문 종이 쪼가리 받아들일 때쯤이면 70대 중반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법원이 개발사한테 50% 돌려주라고 판결할 때쯤이면 그 돈으로 남은 은퇴 생활을 여유롭게 즐기는 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갈 타임머신 개발하는 데 투자해야 할 판이네요. 이건 국가 사법 시스템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지독한 시간 싸움으로 사람 피를 말려 죽이는 합법적인 고문 아닙니까? 아주 뼈아픈 비유입니다. 사실상 사후구제는 환상에 불과해요. 필리핀에서 부동산 소송 진행하면서 외국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막대한 변호사 비용, 7년 이상의 시간, 언어 장벽,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을 극심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재판 중간에 백기를 들고 소송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지의 사기꾼들과 부패한 개발사들은 바로 이 점, 외국인은 결코 7년의 재판을 버티지 못한다는 시스템의 거대한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철저히 악용하는 거죠. 진짜 숨이 턱턱 막히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거대하고 정교한 지뢰밭으로 외국인들 손을 잡고 친절하게 이끄는 사람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외국인들이 아무리 현지 언어나 법률에 어둡다고 해도 제 발로 이런 뻔한 덫에 걸어 들어가진 않을 텐데요. 맞습니다. 누군가 유도를 하죠. 결국 어떻게든 거래 성사시켜서 중간에서 막대한 수수료 챙기려는 중간다리들, 즉 비인가 불법 브로커들이 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 수법이 대체 뭡니까? 모든 부동산 사기 이면에는 이른바 해결사라고 불리는 무허가 에이전트들의 치밀하고 은밀한 생태계가 떠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비자 문자를 미끼로 접근하거든요. 비자요? 네, 필리핀 은퇴청 공식 규정에 따르면 은퇴비자 심사랑 발급에 최소 20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이건 정부기관 서류 검토 과정상 절대 줄어들 수 없는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행정처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불법 이민 컨설턴트나 해결사들은 외국인 은퇴자들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은퇴청 고위 간부랑 호영호지하는 사이다. 뒷돈, 그러니까 급행료만 좀 주면 100% 보장하고 3일 안에 무조건 빼주겠다. 이렇게요. 전형적인 사기네요. 시스템상 존재할 수도 없는 급행 서비스라는 가상의 상품을 팔아서 수수료 명목으로 뒷돈 갈취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비자에서 한번 신뢰를 딱 얻은 이 해결사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부동산 거래로 타겟을 옮깁니다. 필리핀 공인중개사 자격증조차 없는 무허가 에이전트들이 투자자들을 모델하우스로 데려가서 이렇게 압박을 하죠. 어떻게 압박하나요? 당신 운이 정말 좋다. 지금 이 핵심 프로젝트 판매 허가가 정부에서 처리 중인데 다음 주에 승인 도장 찍히면 가격이 최소 30% 이상 폭등한다. 그러니 승인 나기 전에 지금 당장 현금으로 예약금부터 걸어서 권리를 선점해라. 와, 당장 현금을 내라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판매허가 발급 전에 사전 예약받는 건 명백한 불법이지만 지금 당장 현금을 내야만 싸게 살 수 있다는 그 탐욕과 조급함의 유혹 앞에서 외국인들은 무참히 무너지는 겁니다. 게다가 아까 잠깐 서류 도용 문제를 언급하셨지만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그 문서 위조 실태도 상상을 초월한다면서요? 필리핀 현지 사립 탐정들의 실사 보고서를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브로커들이 내미는 서류들은 그야말로 완벽한 예술 작품에 가까워요. 예술 작품이요? 네.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업 건전성 인증서, 공인중개사 면허증, 심지어 정부 등기소에서 떼어온 토지 대장이랑 권리증 원본조차 완벽하게 위조돼서 시장에 유통되거든요. 정부 공식 도장이랑 위조 방지 홀로그램 실까지 중국 같은 곳에서 대량으로 아주 정교하게 복제해옵니다. 홀로그램까지 복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청취자님이 5성급 호텔 소파에 앉아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넘겨보는 그 눈부시게 화려하고 두꺼운 서류 다발이 그 자체로는 불쏘시개로나 쓸 법한 아무 의미 없는 휴지 조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비유하자면 방화범이 이미 건물에 불을 다 질러놓고 나서 화재보험이랑 소화기를 팔러 다니는 격이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평생의 노력을 담은 수억 원이 오가는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큰 돈이죠. 이렇게 엄청나고 치명적인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 도대체 왜 똑똑하고 경험 많은 한국의 은퇴자들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제대로 된 배경조사나 사실 확인을 안 하는 걸까요? 그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오류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두 가지 치명적인 착각에 빠지거든요. 어떤 착각입니까? 첫째는 에이 설마 내게 그런 영화 같은 사기극이 일어나겠어 하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회 지인이나 골프 모임 회장님처럼 아는 사람이 소개해준 브로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중간 다리를 맹신해버리는 정보의 나태함이죠. 지인 소개라는 게 참 무섭죠. 네, 앞서 보셨듯이 사후의 소송을 통해 돈을 되찾는 건 7년이나 걸리는 불가능한 싸움이지만 사전에 검증하는 것은 정부 기관을 통하면 너무나도 명확하고 심지어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예방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실사 검증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시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명확하게 짚어주시죠. 네, 핵심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눈앞에서 보여주는 종이 서류는 단 1%도 믿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 혹은 당신이 고용한 대리인이 필리핀 정부의 원본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것만이 유일한 진실입니다. 직접 크로스 체크를 해라.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등기소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해당 토지의 진짜 소유주가 누군지, 근저당이나 압류가 잡혀있진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소 확인. 네. 그리고 둘째, 인간정주 도시개발부 포털에 접속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공식 판매 허가 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다른 건물 번호로 훔쳐온 건 아닌지 대조해야 하고요. 네네. 셋째로 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 해당 개발사가 파산 직전의 페이퍼 컴퍼니인지, 자본이 튼튼한 정상기업인지 건전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이걸 혼자 다 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맞습니다. 만약 본인이 현지 언어나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서 직접 하기 어렵다면 절대 브로커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공신력 있는 현지 사설 탐정 업체나 검증된 전문 로펌에 의뢰해서 실사 보고서를 요구하십시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이 모든 철저한 사전 검증 절차에 드는 비용은 보통 $800에서 한 $1,500 선이고요. 소요 기간은 길어야 5일에서 14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1,500면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 남짓한 금액이네요. 와, 50만 달러. 그러니까 6억 원이라는 당신의 평생 은퇴 자금 전체를 허공화 신기루에 날려버리는 끔찍한 위험에 비하면 이 200만 원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하고 가장 저렴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당연하죠. 고작 일주일의 확인 절차가 7년 동안의 지옥 같은 소송전이랑 원금 반토막의 비극을 막아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안타깝지만 필리핀 부동산 시장에서 잃어버린 당신 돈을 되찾아주는 기적의 법이나 백마탄 기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서명하기 전, 당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수행하는 철저한 사전 검증만이 당신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이자 무기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 화려하고 여유로운 필리핀 은퇴 이민의 청사진, 그 이면에 숨겨진 가장 어둡고 치명적인 부동산 투자의 덫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청취자님, 당신의 그 소중한 은퇴 자금과 평화로워야 할 노후를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해 오늘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룬 이 탐사 보도의 최종 결론을 3가지의 엄격한 생존 가이드로 단호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도착하자마자 섣불리 집부터 사지 마십시오. 환상은 현실과 다릅니다. 먼저 최소 1년 이상 현지에서 월세로 임대해 살아보며 동네 치안, 인프라, 물의 수압까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심사숙고 끝에 반드시 구매해야겠다고 결심하셨다면 눈으로 직접 완성된 건물 외관을 확인하고 문 열고 들어가서 수도꼭지 물이 콸콸 나오는지 틀어볼 수 있는 완전히 검증된 물건, 즉 즉시 입주 가능한 콘도미니엄만 고려하십시오. 그게 제일 안전하죠? 둘째, 화려한 조감도와 미래의 막대한 수익을 약속하는 그러나 결국 서류상 약속에 불과한 프리셀링, 이 선분양 콘도는 그 어떤 달콤한 유혹과 파격 할인이 있더라도 절대 구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네, 명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거래를 진행할 대상은 오직 정부의 공식 판매 허가와 등록증을 명확하게 갖추고 있으며 과거 수십 년간 단 한 번의 완공지연 기록이나 사기 스캔들이 없는 필리핀 내 최상위 1군 대형 개발사로만 엄격하게 한정하십시오. 이름 모를 에이전트가 은밀하게 다가와 제안하는 임원진 특별 할인이나 외국인 쿼터 우뢰 거래는 100% 당신 돈을 노리는 사기라고 간주하셔도 무방합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무겁고 냉혹한 사실들을 부디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심층 분석의 마침표를 찍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당신이 스스로 깊이 반추해 볼 수 있는 서늘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기극이 빚어내는 재정적인 함정에 대해서만 분석했잖아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들이 쳐놓은 심리적인 함정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전망 좋은 라운지에서 말끔한 정장을 입은 에이전트가 완벽하게 위조된 정부 직인 찍힌 서류를 내밀면서 이곳이 당신이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실 테라스입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이 그 순간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건 그저 차가운 콘크리트 벽돌입니까? 아니면 평생 고생한 나 자신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완벽하고 평화로운 노후,
라는 그 찬란한 희망입니까? 희망을 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끔찍한 비극은 단지 50만 달러라는 거액을 잃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비극은 저 사기꾼들이 어떻게 하면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그 지치고 간절한 마음, 희망이라는 감정을 무기화해서 당신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통찰이네요. 만약 당신이 지금 쥐고 있는 그 완벽해 보이는 종이 계약서가 사실은 한국의 편리한 시스템에 익숙해져서 서류 겉모습에 너무나도 쉽게 안도해버리는 우리들 심리를 정확히 노리고 제작된 치명적인 미끼라면 어떨까요? 서명하기 직전 펜을 든 손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냉철하게 투자 물건을 분석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나의 완벽한 환상을 깨기 싫어서 아주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인가? 진실은 상대방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건넨 그 화려한 종이 쪼가리 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오직 감정이 철저히 배제된 필리핀 정부의 독립적이고 차가운 데이터베이스 안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